네, 안녕하세요. 유태현 고등어원 원장 김용국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이제 학년별로 어떤 내신 경향을 가지는지를 분석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2부에서는 학년별 포인트입니다. 학년별 포인트는 이제 아까 학년별 내신 경향에 맞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보시죠. 고등학교 1학년은 제가 조사한 결과 상위권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가람고를 간 학생들 중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다른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학생들도 있고,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전학으로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왜 왔는지는 잘 모르죠. 이제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유입되었다는 맞습니다. 상위권이 다수 포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들을 변별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상위권 다수는 그럼 난이도가 상승한 겁니다. 근데 난이도는 상승했는데 사실 별가람고에 있는 그 성적 데이터를 좀 표본을 뽑아서 대략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이제 갈라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아마 고민을 하긴 할 거지만 난이도가 올라갈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난이도 상승에 대해서는 기본시험과 고난도 문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기본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형태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유형서라던가 뭐 라이트 센이라던가 뭐 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심화교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그런 교재들 이외에 뛰어넘어서 저희가 학원 자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프린트들이 있습니다. 나가는 프린트들 혹은 이제 그 어떠한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파고들어서 수업을 하는 그런 테마 수업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심화 수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재로 풀기는 좀 어렵고요. 학원에서 이제 그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모의고사 기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모의고사들을 모아서 다시 변형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이제 각 단원, 시험 범위에 맞는 것들로 변형 문제를 또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모두 풀어보아야 합니다. 실예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시험 준비를 시킬 때 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제가 해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진입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들어가면 이게 문제도 안 읽히는데 라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할 게 많죠, 고1은.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저는 난이도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수투에서 좀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유형에다가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기출은 고2, 이건 고난도 문제 모의고사는 고1 것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고2하고 고3의 기출 문제까지도 좀 적당히 섞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문제집에 자기는 좀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 고3인데 제가 여기에서 1년 안 됐죠. 한 9개월 정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내신에서 엄청 목매가지고 내신에서 떨어지게 되면 좌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신에서 못 받을 건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시까지 준비를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시까지 준비했을 때, 즉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됐을 때 수시의 효과는 폭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신이 4점, 아니 5점대라고 하죠. 내신이 5점대인데 제가 만약에 정시에서 중대 이상을 갈 수 있어요. 중대 이상을 갈 수 있는데 수시에서 중대 밑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갖지 않은 채 내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떨어지면 난 정시에서 안 되니까 저 위에 서울대 연대도 가고 싶고 저 밑에도 안전하게 충청도도 써야 될 것 같고 이러는 겁니다.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수시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냐 없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고3 아이들에게 상담하고 설득할 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정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안 하죠? 라고 해요. 저는 어차피 정시로 그들을 못 이겨요. 그들을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정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수시에서 어느 라인 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야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한테 거의 주입식으로 합니다.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제가 정시로 너희들 보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시에서 당연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가고 싶다면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신에서의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라는 것보단 당연히 미적분을 하건 확통을 하건 선택 과목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정시까지도 생각한다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수특, EBS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완, 기출 당연히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시에 대한 경쟁력까지 가지고 가기로 해요. 성적 우수 사례를 넣긴 넣었는데 제가 여기서 발표할 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선행과 내신의 전략을 좀 살펴보죠. 1단계는 기본 개념의 선행입니다. 이건 기본 개념의 선행은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의 선행은 사실 선행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는 일반적으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 전의 선행은 그냥 정규 수업, 기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네, 수상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네, 수원 정도 하시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시기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진짜 완벽한, 이거 별가람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별가람고에 해당하는 정규 수업과 선행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표로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심화 개념입니다. 심화 개념은 기본 개념을 진행을 했으면 내신 직전 방학에 시행하는 게 맞고, 3단계 내신 유형 문제풀이는 학기 중에 합니다. 학기 중에 하게 되고, 그 다음 4단계로는 모의고사 실전 훈련은 내신 3주 전부터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UTM 고등관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다 만들었거든요. 객관식 16문항에 주관식 5문항, 객관식 75점에 뭐 주관식 2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문항수를 한 20문항 정도로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제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난이도도 비슷 혹은 살짝 위로 맞춰서 드려요. 예, 그렇게 맞춰서 드리니까 아이들 연습하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3주 전부터는 실전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제 각 학교마다 제가 만드는 건 동하고, 별내고, 별가랑고 모두 다 만들거든요. 저도 만들고 저희 선생님들도 만들고, 그렇게 컨텐츠를 잘 살펴보고 난이도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곳은 저는 자부합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전략은 이렇게 되고, 6개월 전부터 선행을 하고, 학기 직전에는 심화 개념, 그 다음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유형 문제풀이, 그 다음 모의고사는 꼭 해봐야 돼요. 그러면 표로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표입니다. 자, 보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봅니다. 정규 수업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수업을 듣는 거고, 방학 때 특강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수상 기본을 들어요. 근데 겨울 때 좀 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상 기본을 듣는데 수상 심화를 듣는 것을 권장하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기본부터 들어야죠. 근데 수상을 할 때 수화도 같이 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뒤가 2학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뒤가 2학기니까 2학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요때 하는 거죠. 그러면 1학기 때는 뭘 합니까? 라고 하면 심화 개념과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름방학 때는 뭘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수상이 끝난 거예요. 그럼 여름방학 때는 뭐 합니까? 라고 하면 수화의 심화 개념과 그 다음 수원은 당연히 2학년 1학기 때 올라갈 거니까 미리 해두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수화도 2학기 때 올라갈 거니까 미리 해두는 거고, 이때 수화 심화 개념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쉬워요. 수화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 몇 번을 하게 됩니까? 최소 3번을 하게 돼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총 4번을 하게 되죠. 내신을 잘 보고 싶어요? 완전 학습은 없어요. 불완전한 여러 번의 반복 학습만 있을 뿐입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들을 때 그 내용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수1은 기본 했으니까 심화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수2 하면 이때 심화 개념 들어가고 문제풀이하고,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때 하실 수 있다면 확통도 할 걸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확통의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과 할 거다, 나는 뼈일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적만 하셔도 상관없고, 선생님 저는 문과를 가서 확통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웬만하면 선택을 할 거니까 확통을 풀어보고 기출까지 해볼 걸 권장합니다. 그렇게 미적분을 하게 되면 심화 개념을 겨울 때 하겠죠? 그리고 사실 겨울 때 확통 기본 개념을 하면 같이 할 수 있긴 해요. 이과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문과는 어차피 미적분 선택 안 할 거니까 이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1학기 때 미적분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 확통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2스텝으로 가게 되면 확통을 2번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심화는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저 문과예요 라고 하면
확통, 그 다음에 확통시와 확통 문제풀이를 가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고3에서 요건 조금 논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시에서 경쟁력을 높일 때, 선생님 저는 진짜 정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럼 우리 진짜 빡세게 110일 정도만 공부해서 3등급 만점으로 맞아봅니다. 수능에 최저를 맞추겠습니다. 3등급 만점이 좋잖아요. 그리고 3등급과 2등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수원 기출정리하고 여름에 선택과목 기출정리를 같이 하고 2학기 때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쓰는 모의고사를 사와서 같이 씁니다. 최신 컨텐츠가 이곳에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컨텐츠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해 수능도 그 해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제 뭐 쉽게 낼 거다, 킬러 문항을 없앨 거다 라고 하는 기조도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업데이트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매주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내신만 생각하고 수능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수능 가면요 2등급 안쪽으로 맞아온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3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끝났어 나 끝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수능까지의 경쟁력을, 즉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정시 경쟁력이나 수시에 관한 얘기는 제가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2028 대입안입니다. 2028 대입안 정리할 겸해서 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